왜 어떤 만남이나 데이트, 혹은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이 끝난 후에는 가렵고 따뜻하며 황홀한 여운이 남는 반면, 또 어떤 만남은 아무리 즐거웠어도 미묘하지만 끈질긴 피로감이 남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저녁을 보낸 후에는 에너지와 영감이 샘솟는 반면, 또 다른 저녁을 보낸 후에는 마치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공허함만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별은 신비로움과 경외감, 그리고 다시 만날 것 같은 설렘을 남기는데, 또 다른 이별은 어색한 침묵과 하루빨리 혼자 집에 있고 싶다는 생각만 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항상 함께한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화의 주제 때문만도 아닙니다. 아주 자주 그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순간, 바로 마무리의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잉의 문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라고 말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저녁이 잘 흘러가고 있다면 마지막 한마디, 모든 대화가 끝나고 모든 술잔이 비워질 때까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짜내야 한다고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칠까 두렵고, 즐거움을 중단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함정, 심리적인 덫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멋진 순간들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단순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깊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이너스 5분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너무나도 단순해서 마치 아이의 비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든 파티든 어떤 만남이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항상 5분 먼저 자리를 떠나세요. 대화가 완전히 마르고 둘 다 필사적으로 새로운 주제를 찾으려고 애쓸 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의 기운이 처음 느껴지고 당신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 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절정에 달했을 때 떠나세요. 아직 에너지와 재치, 매력이 넘칠 때 떠나세요. 마침표도 느낌표도 아닌 뭔가 더 궁금하고 매혹적인 점점이를 남기고 떠나세요.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싸구려 책자에 나오는 작업 기술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이자 인간 심리에 숨겨진 흐름과 보이지 않는 암초를 이해하는 행위입니다. 인간 영혼의 깊이를 탐구한 위대한 사상가 칼 융은 직접적인 연애 지침서를 쓴 적은 없지만 그의 온전함, 에너지, 그림자, 무의식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지혜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는 이 단순한 5분의 행동이 단순한 이별이 아님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의 영혼에게 보내는 무의식적인 메시지입니다. 조금만 더 머무르는 대가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 대가는 단순히 5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비로움, 에너지, 그리고 존엄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즐거운 여성을 잊을 수 없는 여성으로 변화시키는 연금술적 요소입니다. 그 이미지는 상대방을 사로잡고 유혹하며 잠들기 전까지도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 작은, 거의 반항적인 행동, 즉 조금 일찍 떠나는 것이 그의 욕망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힘과 자유의 열쇠인 이유를 이해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신비를 파헤치고 그 비밀을 풀어봅시다. 이 여점은 당신이 작별 인사를 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를 바꿀 것입니다. 한 장, 미완성의 심리학, 열린 문이 주는 마법. 우리의 뇌, 이 고도로 복잡한 생체 컴퓨터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뇌는 완전히 끝내고 마음속 선반에 정리해 둔 것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남겨진 것을 훨씬 더 생생하고 집요하게 기억합니다. 20세기 초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이 현상을 발견했고 이제 그녀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웨이터는 계산이 끝날 때까지 주문을 기억합니다. 학생은 풀지 못한 문제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반쯤만 들은 멜로디나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서 끊긴 대화를 몇 시간이고 머릿속에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닫히지 않은 형태, 미완성된 행동, 말하지 못한 한마디 이 모든 것은 우리 의식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뜨거운 지점으로 남아 논리적인 결말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점신적 공간을 차지하며 우리에게 평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메커니즘이 인간관계, 특히 맛 피어오르는 끌림의 섬세하고도 연약한 생태계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상상해 보세요. 데이트에서 끝까지 남아 서로 지치고 대화 주제도 다 소진되고 작별 인사가 불가피하면서도 약간 어색한 의식이 들 때까지 함께 있다면 그 순간에 딱 멈춰버리는 셈입니다. 당신은 그 형태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뇌는 명확한 신호를 받습니다. 임무 완료. 이야기가 끝났으니 이제 보관 준비 완료. 그 저녁은 분명 즐거웠고 어쩌면 아주 즐거웠을 수도 있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끝난 기억, 과거 폴더에 저장된 파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기록 보관소에 누워있을 뿐입니다. 이제 또 다른 장면, 당신이 의지 하나로 만들어내는 또 다른 현실을 상상해보세요. 대화는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 중 하나를 나눴습니다. 둘 다 웃고 있고 그 화합반은 보이지 않는 전기가 공기 중에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남을 살아있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에게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밝고 짜릿한 대화가 몇 시간이나 이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가 다음 질문을 하려고 몸을 기울일 때 당신은 살짝 거의 비밀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요. 오늘 밤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한 실망감만이 아닙니다.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충격, 놀라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카롭고 거의 아플 정도의 미완성된 감정이 생깁니다. 당신은 끝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책을 덮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마법의 정원으로 통하는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사라졌고 꽃향기만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가장 흥미진진한 순간에 이야기를 끊어버렸습니다. 마치 TV 시리즈가 시즌 피날레의 대단한 클리프행어로 끝나는 것처럼요. 융이라면 이 순간에 당신이 그의 점신에 강력한 에너지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항상 완전함, 완성, 조화를 추구하는 그의 무의식은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는 아픈 이빨에 자꾸 혀가 가듯이 이 이야기에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날 저녁 전체를 머릿속에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 끊긴 그 장면만을 계속 떠올릴 것입니다. 왜 그녀는 바로 그때 떠났을까? 그녀가 30분만 더 머물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얘가 그녀에 대해 또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 그녀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 당신은 그저 그와 저녁을 보낸 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수수께끼가 됩니다. 당신은 그에 집착이 됩니다. 당신은 그가 다음에 당신을 만날 때까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질 미완성의 멜로디가 됩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욕망, 열정, 그리고 관심이 충족이 아니라 가볍고 섬세한 갈증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이유입니다. 5분 먼저 자리를 뜬다고 해서 그에게 당신의 존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소중하고 오래가는 것을 주는 거예요. 바로 그만의 상상, 그리움, 그리고 욕망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죠. 당신은 그가 이 챕터의 나머지를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써 내려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써 내려가는 그 챕터 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더 아름답고 더 신비롭고 더 매력적인 존재로 남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머릿속에서 창조적인 과정을 촉발시키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임을 기억하세요. 융은 우리 삶과 애착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과정들이 무의식에서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이른 퇴장은 단순한 물리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의 모국어로 말을 거는 강력한 상징적 제스처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고 최고의 와인도 아직 마시지 않았어. 그리고 계속되기를, 이 달콤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게슈탈트를 완성하기를 갈망하는 그의 영혼은 2배, 아니 3배의 힘으로 당신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카페에서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생각, 그의 꿈, 그리고 그의 환상 속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별표, 2장, 에너지 관리, 파버린 성량이 아닌 스타처럼 떠나기. 달텨. 당신의 여성적인 에너지를 끝없이 퍼올릴 수 있는 바다가 아니라 고대 알라바스터 램프에 담긴 희귀하고 향기로운 오일처럼 소중한 자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하는 모든 말, 모든 웃음, 동반자에게 보내는 따뜻하고 주의 깊은 시선 하나하나가 이 오일의 한 방울이며, 이 오일이 타오르며 빛과 온기를 만들어냅니다. 저녁이 시작될 때 램프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빛은 밝고 안정적이며 당신은 아낌없이 온기를 나누어 매력과 편안함이 가득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에너지는 쉽게 그리고 자유롭게 흐릅니다. 하지만 이 오일은 결국 바닥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램프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만남이 자연스러운 한계를 넘어서 오래 이어질 때 처음으로 거의 느껴지지 않는 피로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주지만 더 이상 풍요로움이나 가득 찬 그릇의 너그러움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닥을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비상 에너지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신의 미소는 조금 더 어색해지고 웃음은 덜 진실해지며 주의력은 흐트러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당신의 에너지와 아우라, 내면의 빛은 이미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빛나는 별에서 식어가는 잿불로 변해가고 있고 당신의 동반자는 비록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를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는 당신 얼굴에 드러나는 미세한 피로의 표정, 목소리에서 달라진 억양, 그리고 전반적인 에너지장의 저하를 감지합니다. -5분의 법칙은 본질적으로 개인 에너지 관리의 고도의 예술입니다. 이것은 자기 보존의 신성한 연금술입니다. 점점에서 떠난다는 것은 당신의 등불이 가장 밝게 타오르고 에너지 그릇이 아직 가득 찬 바로 그 순간의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축제 같고 불꽃놀이 같으며 빛과 온기의 원천인 여성으로서의 기억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당신의 모습은 영원히 에너지의 폭발, 그리고 기쁨과 충만함의 감정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매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당신이 빛나던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쳐서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까지 다 쓸 때까지 머무른다면 그것은 조용한 에너지적 자살을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마치 레몬처럼 짠해져서 피곤하고 눈빛마저 흐릿해진 채로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미지, 등불이 꺼진 여성의 이미지를 그와 이별할 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의식적으로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긴 저녁 시간에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무의식은 전혀 다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녀와 시간을 보낸 후에는 피로감과 고발에 가까운 일종의 완성감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미묘하고 알아차릴 수 없는 독이 되어 가장 멋졌던 저녁의 기억마저도 흐리게 만들 것입니다. 칼 융은 정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 자신의 내면의 불꽃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바로 이 불꽃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숨결입니다. 타인에게 당신을 바닥까지 소진하도록 내버려둘 때마다 당신은 자신, 진정한 자아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짓된 예의, 충분하지 않거나 불친절해 보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의 경계를 침범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소중한 기름을 다른 사람의 값싼 인정과 맞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5분 먼저 자리를 뜨는 습관은 매일, 매시간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우주와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는 소중하다. 나는 그 에너지의 수호자이지 낭비자가 아니다.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어주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일부를 남겨둔다. 내 안의 불꽃은 항상 타올라야 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여성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완전히 소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고갈되지 않는 원천입니다. 그녀는 다시 채워지고 더 밝게 빛나기 위해 자리를 떠납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음악 한 곡처럼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작곡가는 심포니를 강렬하고 승리감 넘치며 숨이 멎을 듯한 화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화음은 관객의 귀와 마음에 오래도록 울려 퍼집니다. 조용하고 점점 사라지며 이미 관객의 절반이 옷을 찾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희미한 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당신만의 심포니입니다. 당신이 그 심포니의 지휘자이자 작곡가입니다. 그것을 점점 고조되는 절정에서 마무리하세요. 그의 기억에 남는 것이 지친 작별 인사와 하품이 아니라 당신의 빛나는 시선,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넘치는 에너지이길 바랍니다. 당신이 절정에서 자리를 뜰 때 당신의 마법도 함께 가져가지만 그 흔적과 향기는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황홀함과 기쁨의 상태를 그리워할 것이고 사막의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갈망하듯 다음 만남을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에게는 고갈되고 정체된 에너지가 아니라 살아 숨쉬고 샘솟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장, 페르소나 대자아, 편리한 여자의 가면을 부수다. 융이 가르쳤듯 우리 각자 안에는 페르소나가 존재합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낸 사회적 가면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 내면의 외교관이자 홍보 담당자입니다. 봉사의 문화에서 자란 많은 여성들에게 이 페르소나는 착한 여자, 편리한 여자, 혹은 완벽한 손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모범생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재미있지 않아도 미소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동의하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지루해 죽을 것 같아도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물론 그녀는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거나 무례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는 남을 기쁘게 하고 행동에 대해 A를 받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기 위해 자신의 편안함, 에너지, 심지어 진실까지도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녀는 정말 상냥하고 예에 바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페르소나의 가면 아래에는 우리의 자아, 즉 진짜이고 진실하며 거칠고 자유로운 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는 페르소나와 달리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 자아는 진정성을 추구합니다. 자아는 자신만의 욕구, 자신만의 리듬, 자신만의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는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언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아는 아니요 또는 이제 충분해요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다른 누구의 인정보다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5분 규칙은 페르소나의 폭점을 뒤엎는 작지만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독립선언입니다. 멋진 저녁의 절정에서 의식적으로 자리를 뜨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나는 남아 있어야 해. 그게 예의야. 모두가 기대하고 있어라는 페르소나의 논리가 아니라 지금 정말 기분이 좋아. 이 감정을 간직하고 싶고 기억에 남기고 싶으니까 나는 떠날 거야라는 자아의 지혜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매우 중요하고 거의 신성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그에게 외적인 관습보다 자신의 내면의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저녁의 완벽한 데이트 역할이라는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자신만의 삶과 계획, 의지를 가진 온전하고 살아있는 진짜 사람으로요. 특히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를 찾는 성숙한 남성이라면 이 차이를 가장 깊고 직관적인 수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예측 가능하고 항상 동의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늘 곁에 있는 편리한 여성과 기능적으로 교류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편하긴 하지만 밋밋합니다. 반면 자신의 내면의 시계와 태양에 따라 사는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여성은 매력적입니다. 그녀는 기존의 패턴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흔한 사회적 대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되거나 분류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대본을 씁니다. 당신이 5분 먼저 자리를 뜨는 것은 그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당신이 보는 가면만이 아닙니다. 나는 단순한 사회적 역할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나는 그 이산입니다. 나만의 세계와 깊이가 있고 이 세계에 접근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얻어내야만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그 남자나 이 특정한 데이트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오늘 저녁이 당신의 크고 흥미로운 책에서 아름다운 한 페이지일 뿐 그 책 전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융은 개별화의 길, 즉 자신이 되어가는 길은 집단적 규범에서 점진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분리를 거쳐 자신의 내면 중심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번 조금 일찍 자리를 뜰 때마다 이 길 위에서 작지만 자신감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 영혼의 조용한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우고 사회와 그 기대의 시끄러운 목소리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역설적이게도 편리한 여자의 역할을 하며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진심으로 더 호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존중, 존경, 그리고 진정한 끌림은 아무리 아름다운 가면일지라도 그 가면이 아니라 그 아래 숨겨진 살아있는 진짜 얼굴을 향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조금 일찍 자리를 뜸으로써 당신은 잠시 자신의 페르소나를 벗고 그에게 진짜이자 자유롭고 자립적인 당신의 모습을 살짝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에 그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에 반하게 됩니다. 별표 4장, 그림자 통합하기, 실망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별표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아주 솔직해져 봅시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일찍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만든 걸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은 이미 집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도 끝까지 자리에 앉아 억지로 예의 바른 미소를 짓게 만드는 걸까요? 10번 중 9번은 그 이유가 예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별표 이건 끈적이고 비합리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까봐, 그가 우리가 지루해했다고 생각할까봐, 지금 이 완벽한 순간에 자리를 뜨면 모든 걸 망칠까봐, 그리고 다시는 초대받지 못할까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무의식의 목소리, 즉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칼 융이 가르쳤듯이 그림자 속으로 마치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의식과 잘 훈련된 자아가 나쁘거나 받아들일 수 없거나 가치 없다고 여기는 모든 섬질, 충동, 욕망을 내쫓아 버립니다. 착한 소녀, 편리한 여성을 위해 그림자 속에는 온갖 보물창고가 잠겨 있습니다. 건강한 이기심, 자신과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할 수 있는 능력, 죄책감 없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분노와 불만을 가질 권리 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며 오직 빛과 친절, 이타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가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거부된 그림자는 비이성적인 두려움, 불안, 설명할 수 없는 자기 비판의 발작을 통해 지하에서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5분 규칙은 의식적으로 그림자를 통합하는 강력한 행동 그 자체입니다. 자신의 지하실로 내려가 불을 켜고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래,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선택할 거야. 그래, 나는 내 건강한 이기심을 표현할 거야. 그래, 그를 실망시킬 위험을 감수할 거야. 왜냐하면 내 내면의 편안함이 나에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 나는 남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당신이 매번 5분 일찍 자리를 뜰 때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심리적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림자 속에 있던 이기적인 욕망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정당하고 올바르며 심지어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편안함과 에너지를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야.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야. 경계를 세우는 것은 냉혹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야. 나를 우선시하는 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나중에 진심으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전제 조건이야. 이 대담한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당신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면 당신은 조금 일찍 자리를 떴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에 대한 존경심은 더 커집니다. 실천을 통해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편리하고 수능적인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로, 당신은 더 온전하고 더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 같은 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하기 전에는 지혜와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없다고 당신은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두려워하는 여성은 반쪽짜리 여성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핵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취약합니다. 그녀는 마치 군대가 없는 나라와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이기적인 자아와 친구가 된 여성은 온전해집니다. 그녀 안에는 친절함과 거절할 수 있는 능력, 관대함과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5분 일찍 자리를 뜨는 것은 그림자 통합의 실질적인 적용 연습입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감이라는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함, 죄책감,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점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오래된 페르소나입니다. 당신은 착한 소녀로서 고통스러워하며 변화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할수록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와 힘의 달콤한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실수할까 두려워하며 그의 인정을 기다리는 겁먹은 작은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여성, 자신의 어두운 면과 싸우지 않고 그 힘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여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악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온전할 뿐이고 온전함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강력한 아름다움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과 조화, 그리고 이 여성이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여성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그녀의 온전함이 치유와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남자의 그림자와 약점, 그리고 불완전함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이틀 5장 무의식의 언어. 당신의 떠남이 진짜로 말해주는 것. 별표. 우리는 인간으로서 여러 겹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지 말로만 소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은 우리가 주고받는 정보 중 극히 적고 가장 표면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몸의 언어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시선, 침묵, 억양,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징적인 행동의 언어를 통해서 말이죠. 데이트에서 5분 일찍 자리를 뜨는 것은 그의 의식을 우회하여
그의 무의식에 매우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들을 연속적으로 보내는 최고의 상징적 행동입니다. 메시지 하나, 결표. 내 시간은 소중하다. 다이토. 끝까지, 저녁이 다 끝날 때까지 머무르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내 시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무한하고 전부 너에게 쓸 수 있어 라고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일찍 자리를 뜰 때, 특히 당신만의 어떤 사소한 예를 들어 조용히 책을 읽으며 목욕을 하고 싶다는 욕구 같은 이유를 핑계로 삼는다면 당신은 행동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것은 내게 가장 귀중한 자산이에요. 나는 내 삶, 내 의식, 내 관심사가 있고 아무리 멋진 저녁이라도 그것들을 완전히 희생할 생각은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가치는 그의 눈에 즉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두 번째, 별표. 나는 내 자신을 좋게 느끼기 위해 당신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별표.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 욕구는 종종 무의식적이고 거의 어린아이 같은 인정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제발, 당신이 저를 좋아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제 가치와 매력을 완전히 확인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같이 앉아 있어요. 정점에서 자리를 뜸으로써 당신은 이런 의존적인 패턴을 깨뜨립니다. 당신의 퇴장은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당신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내 자존감은 우리 데이트가 얼마나 길었는지에 달려 있지 않아요. 당신의 의견이나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과 상관없이 나는 내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경계를 무장해제시키고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가치를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세 번째, 별표. 나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저자입니다. 다이토. 만남의 종료 시간을 정하는 사람은 바로 그 만남의 저자이자 연출자입니다. 상대가 전협이 끝났다고 결정하거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만들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면 당신은 그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스스로 먼저 자리를 뜨면 다시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그 저녁의 공동 저자가 되는 것이죠. 어디에 말줄임표를 찍을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힘의 역학에서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지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평등과 주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에서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동등한 참여자임을 보여줍니다. 메시지 네 번째, 별표. 내 뒤에는 온전한 세계가 있습니다. 다이토. 당신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당신 주위에는 신비로움과 충만함, 그리고 깊이가 감돌게 됩니다. 그는 당신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 불확실함은 그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그의 상상 속에서 당신은 예술가 친구들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에 급히 가고 있을 수도 있고 늦은 밤 요가 수업에 가는 중일 수도 있으며 당신만의 비밀 창작 프로젝트를 하러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좋아하는 책과 코코아 한 잔을 즐기러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떠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멋졌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내 뒤에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광대하고 풍요로우며 흥미로운 세계가 있고 그 세계 또한 결코 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그저 그가 데이트한 여성이 아니라 그가 간절히 탐험하고 싶어하는 미지의 우주 전체가 됩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탐험가이자 개척자입니다. 그에게 탐험할 무언가를 주세요. 첫날 밤의 모든 지도를 한꺼번에 펼쳐 보이지 마세요. 메시지 다섯 번째, 별표. 나는 우리 사이의 연결을 믿어요. 별표. 다이토. 더 오래 머무르면서 우리는 종종 이미 이룬 성공을 굳히려고 하죠. 우리가 떠나면 우리 사이에 생긴 그 연약한 연결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서요. 이것은 불신을 의미합니다. 정점에서 자리를 뜨면 아주 미묘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사이에 싹든 감정이 너무나 진짜이고 좋기 때문에 몇 시간 더 함께하는 지판이 같은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 연결을 믿어요. 지금 내가 떠나도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우리 내일을 믿어요.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머리가 아니라 직감과 영혼으로 읽히는 거예요. 그는 당신이 왜 일찍 자리를 떴는지, 그게 왜 그렇게까지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말로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존경심, 호기심, 약간의 아쉬움, 그리고 당신을 더 알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강렬하고 저항할 수 없는 욕구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게 될 거예요. 융이 말했듯이 당신은 그의 자아가 아니라 고대의 상징 언어로 그의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언제나 정확히 가슴에 와 닿죠. 결론, 머물기 위해 떠나는 기술. 우리는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마이너스 5분의 법칙을 여러 가지 매우 깊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미완성의 심리학, 자신의 생명 에너지 관리, 우리가 맡는 역할, 그리고 무의식의 비밀이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이제 여러분도 이것이 그저 화려한 잡지에서 나온 팁이나 값싼 요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깊이 있는 인생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우리에게 매력과 자기 존중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데이트.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에 있습니다. 별표. 5분 먼저 자리를 뜬다는 것은 더 이상 타인을 위한 무한하고 공공재적인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소중하고 보호받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편리한 사람이기를 멈추고 진짜 자신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그 힘을 현명하게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자신의 대본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렬하고 순수하며 생동감 넘치는 음으로 저녁을 마무리하는 고도의 예술이자 그 멜로디가 오랫동안 마음과 기억 속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끝을 의미하는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더 흥미진진한 장을 약속하는 우아한 줄임표를 찍는 기술입니다. 이 예술을 완전히 익히고 그것이 계산된 전략이 아니라 당신의 두 번째 천성이 되었을 때 주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은 단순히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얻기 위해 애쓰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 역시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태어날 때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경외, 그리고 사랑으로 자신을 대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5분의 법칙은 그가 당신을 더 원하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칙은 당신이 어떻게 하면 누구라도 원하지 않을 수 없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알고 싶지 않을 수 없는, 곁에 있고 싶지 않을 수 없는 여성이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바로 자신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세계는 그녀 자신에게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다른 사람들은 그 세계에 초대받는 것을 꿈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신성한 의식으로서 실천하기 시작하세요. 다음의 데이트나 파티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순간을 끝없이 이어가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들면 멈추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가장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세요. 시계를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당신의 에너지와 신비로움, 그리고 그에 채워지지 않은 갈망을 안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리를 떠나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물리적으로 자리를 떠나도 그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꿈속에는 영원히 남게 되니까요.